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굴삭기 15문제씩 해서 총 60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바로 외워주셔야겠죠. 자, 지금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계속 조정을 해왔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4번 보시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윤활유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윤활유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마찰작용이라고 하면은 이 윤활유를 사용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반대로 마찰작용이 아니라 마찰 및 마모 방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기밀작용,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방청작용, 냉각작용, 그리고 응력분산작용, 세척작용,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되는 장치를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파스칼의 원리 알아보셔야겠죠. 자, 우리 밀폐된 어느 공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보통 기름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쪽에 우리가 압력을 가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압력을 가한 경우에도 이 전체 나머지 부분에 같은 압력이 전해진다. 즉 밀폐된 공간 안에서 어느 한쪽에만 압력을 가하더라도 전체에 동일한 압력이 가해진다 라는 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보통 액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스칼의 원리가 뭔지 안다면 1번 유압식 제동장치에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엔진 오일의 점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SAE 뒤에는 숫자가 점도를 의미하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점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 20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30은 봄이나 가을, 요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40은 여름에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요거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페입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페입 현상으로 인해 기어의 마모가 심해질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페입 현상이라는 건 일단은 우리가 뉘앙스를 잡아줄 때 안 좋은 현상이다 라는 뉘앙스를 잡아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2번도 볼게요. 페입 현상으로 인해 축동력이 증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번 토출된 유체 일부를 흡입구 쪽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자, 요게 정확히 페입 현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요 페입 현상에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4번 볼까요? 자, 밀폐된 용기 안에 일정한 유압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자, 요거 우리 전에서 봤었죠? 요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굴삭기의 스윙, 선회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되는 원인으로 아닌 것은, 자, 우리 굴삭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상부, 하부, 그리고 우리 여기 버킷이 있고요. 그리고 암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스윙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이 상부가 잘 안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컨트롤 밸브는 일단 컨트롤 밸브가 불량이다. 그럼 웬만한 부분에 다 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릴프 밸브 설정 압력 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윙 선회 모터 내부 손상이 되면 당연히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되겠죠. 자, 근데 4번 보시면 터닝 조인트 불량되어 있습니다. 이 터닝 조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하부 아래에 있는 트랙이 있죠. 이 탱크 같은. 자, 거기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선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관의 과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과열이 된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보통 냉각계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마찰이 심하다거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자, 라디에이터 캡에 스프링 장력이 약한 경우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라디에이터 캡이 냉각장치 중에 부품 중에 하나예요.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계셔도 냉각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라디에이터 캡이 불량한 경우 냉각장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열될 수 있겠죠. 3번 라디에이터 코어 막힘이 없는 경우, 자, 코어 막힘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코어 막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잘 흐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럴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4번 보면은, 자, 냉각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요게 직관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 3번, 자, 코어 막힘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있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납산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자, 요거 간단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납산 축전지뿐만 아니라 축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이다. 자, 2번 요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숨돌리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이니까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유압된 공기의 압축, 팽창에 문제가 발생해 작동이 지연된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도 한숨 숨을 좀 돌려야겠다 하면은 휴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기계의 숨돌리기도 발생하게 되면은 자, 작동이 지연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운동할 때도 숨 돌리면은 뭔가 천천히 간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작동이 지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릴리프 밸브 스프링 장력적으로 발생된다, 채터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터링 현상의 가장 큰 현상은 일단 소음, 진동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자, 오해 속에 기포가 생겨 진동과 소음이 발생된다. 자, 이거 공동현상이죠? 자, 공동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캐비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캐비테이션, 시험에 캐비테이션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까지 같이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였네요. 자,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유압 회로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유압 펌프로부터 전체 요량을 작동유 탱크로 리턴시키는 회로는, 자, 우리 유압 펌프로부터 전체 요량을 작동유 탱크로 리턴시킨다 라는 것도 힌트가 되지만, 여기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유압 회로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역할을 해주는 건 바로 언로드 회로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시퀀스 회로는 어떤 거냐,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라는 형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어큐뮬레이션 회로는 보통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만, 자, 이제 추갑기 동력 전략이나 압력 유지, 맥동 발생 방지, 유압장치 내구성 향상을 해주는 회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블리드 오프 회로도 마찬가지로 뭐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블리드 오프 회로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블리드 오프 회로는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없다. 자,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무한궤도식 굴삭기가 주행 중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이 트랙이 탱크 트랙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 우리 한번 상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 주행 중 그 커브를 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타이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벗겨질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고요. 자, 전부 유동륜과 스프로켓의 마모입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트랙이 벗겨질 수 있다는 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3번 전부 유동륜과 스프로켓 중심이 맞지 않을 때, 자, 이것도 2번과 사실은 거의 뭐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되겠는데요. 트랙이 장력이 너무 팽팽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아주 너무 팽팽하다 보면 트랙이 풀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서 원하는 것은 이 트랙 장력이 팽팽한 것이 아니라 느슨해서 너무 이완돼 버렸을 때 트랙이 헐겁게 그냥 풀어져 버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습식 공기청정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공기청정기 개념 다 아시죠? 먼지를 빨아들이고 먼지를 필터로 걸러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앞에 습식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상상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엔진 오일을 사용한다. 자, 요거는 외워야겠죠? 자, 습식 공기청정기는 엔진 오일을 사용을 하고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사용하기 좋다. 자, 요거는 당연히 공기청정기니까 당연하겠죠? 자, 3번 온도가 낮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보통 공기청정기라면 온도와는 크게 상관없지만 우리 앞에 습식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은 곳에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미션 오일을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이겠죠. 자, 습식 공기청정기는 우리 미션 오일로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엔진 오일로 구동된다라는 거 요거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3개밖에 없습니다. 시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은 1번 무부하 시험이 있고요. 회전력 시험이 있고요. 저항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중부하 시험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은 뭐다? 무부하 시험, 회전력 시험, 저항 시험 요 3가지가 있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압 실린더의 피스톤에서 많이 쓰는 링은,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링은 실을 얘기를 합니다. 실이란 건 뭐냐? 뭔가 오일이나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혹은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고요. 요거는 단순히 외워주셔야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실, 링은 오링이다. 1번 오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스풀 밸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이니까 정답 먼저 봐야겠죠? 3번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풀 밸브라는 것 자체가 유압 컨트롤 밸브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일단 15문제 챙겨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굴삭기 문제 15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건설기의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자, 누구일까요? 자, 정답은 시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사악하게 꼬아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시장이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선택을 하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서울특별시장. 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청장 아니고, 장관 아니고, 동장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 서울특별시장을 선택해 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구시장은 안 되냐? 대구시장도 되죠. 시장은 다 된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꼬아져서 나와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우리를 귀찮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미 실드빔 전조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로 되어 있다. 자, 요게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실드빔 전조등은 어느 렌즈가 고장나거나 반사경이 고장나더라도 전부 다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2번 할로겐 램프라고 한다. 자, 우리가 아는 할로겐 램프가 바로 세미실드빔 전조등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번 보시면은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자, 불활성 가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건 전체 교체해줘야 되는 건데, 자, 요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실드빔 내용이죠. 자,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렌즈와 반사경이 일체로 되어 있어요. 렌즈나 반사경이 고장나면은 한 번에 같이 갈아줘야 되겠죠. 자, 근데 렌즈와 반사경만 일체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특징은. 즉, 세미 실드빔은 자, 렌즈, 반사경은 일체로 되어 있지만 자, 전구는 또 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가 고장났을 때는 전구만 갈아줘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3번 보시면은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는 건 실드빔 전조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드빔 전조등은 렌즈, 반사경, 전구 이 세 개가 전부 다 일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구가 고장나더라도 전부 다 갈아줘야 된다라는 거, 요 내용이 이제 샘 실드빔과 실드빔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은 세미 실드빔 전조등은 전구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 요 차이점 같이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제1종 대형면허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자, 이런 거 굉장히 귀찮죠? 자, 1종 대형면허로 우리가 보니까, 자, 굴삭기는 안 돼요. 지게차도 안 됩니다. 마을버스도 당연히 안 되죠. 버스 자격증을 따야 되죠. 굴삭기 우리 시험 보고 있죠. 지게차도 시험 보고 있죠. 자, 근데 천공기는 1종 대형면허만 있어도 되는구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로 일종 대형면허 조정이 가능한 것은 천공기도 있지만 뭐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덤프트럭 대형면허로 가능하고요. 또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토 땡땡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 무조건 일종 면허로도, 일종 대형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게차에서 작동률을 한 방향으로는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밸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정답은 체크 밸브이고요. 반대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체크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와 체크 밸브 요거 동시에 둘 다 외워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관에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이유는, 자,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은 배기가스가 흰색이 됩니다. 흰색이 나타나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주시고요. 자, 그럼 왜 올라오냐? 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피스톤링이 마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들 뭐 피스톤, 핀, 뭐 커넥팅 로드 이렇게 어렵게 막 헷갈리게 하지만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와서 연소가 되면은 배기가스는 흰색이 나오고 피스톤링이 마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교통사고 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 은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사상자가 발생했으면 차를 세워야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상자 구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고를 하는 거죠. 즉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신고는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뭐냐? 제일 먼저는 사상자를 구호해야 됩니다. 자, 사상자를 구호하고
그 다음에 응급조치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신고를 하거나 일단은 신고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요거를 알아두시면은 시험 문제 꼬아져서 나와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5일 여가 방식이 아닌 것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5일 여가 방식은 세 가지 있습니다. 전류식, 샨트식, 분류식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함께 늘 외워주시고요. 반류식은 시당초 존재하지도 않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디젤의 노크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노크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노크 소음 발생하는 겁니다. 진동도 발생해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노크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좋은 거겠죠? 요 뉘앙스만 일단 안고 가시고요. 자, 노크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부터 볼게요. 자, 세탄가가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노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외워두셔야 돼요. 자, 2번 기관 회전 속도가 낮은 경우 노크 발생할 수가 있다. 3번 압축 압력이 낮은 경우 마찬가지 노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요 세 개 보니까 효율이 떨어질만 하죠. 자, 4번 보시면은 기관의 온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자, 보통 기관의 온도가 높으면은 효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너무 높으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온도는 어느 정도 높은 상태가 좋고요. 온도가 낮았을 때 노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뉘앙스 느낌을 알아두시는 게 유출해서 푸시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엔진에서 진동 소음이 발생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아닌 것은 한번 볼게요. 1번 분사 시기가 불량하다. 자, 요거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엔진에서 진동이 소음에 발생되는 것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분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보시면 분사 압력 불량,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3번 분사량의 불량, 이것도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엔진에 진동 소음이 있다 하면 일단은 분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분사 문제 있다 하면은 요거는 맞는 내용이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뜬금없이 프로펠러 샤프트의 불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상관없겠죠. 그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추가로 우리 엔진에서 진동 소음이 발생되는 거 하나만 더 외울게요. 자, 추진축이 진동할 경우 엔진에서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 요거 외워주시고요. 분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진동과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자, 요것도 제가 뉘앙스를 익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물통을 들고 가는데 물통에서 물이 새요. 자, 그럼 어디부터 확인해 보시나요? 뚜껑을 확인해 보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이 누유되고 있으면 일단은 오일과 연결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1번 보면은 피스톤입니다. 아니죠. 2번 실입니다. 실. 우리가 아는 바늘과 실인가? 이렇게 돼버린 문제 못 풀어요. 자, 실은 밀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밀봉해버리다. 그래서 이 밀봉을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실인데, 요 담당하는 친구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오일이 누유되고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밖에 실이 아니더라도 밀봉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굴삭기를 트레일러로 수송할 때 붐의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자, 굴삭기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붐이고 여기 암이 있죠. 상부, 하부, 그리고 여기 트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굴삭기를 우리가 트레일러로 수송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제가 못 그리는데 이쪽으로 가요. 자, 지금 그린 그대로입니다. 이 붐은 뒷방향을 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도 이제 정확한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붐은 뒤로 해놓고 트레일러에 실어서 수송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윤활유의 점도가 낮은 경우, 자, 유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윤활유의 점도가 낮다라는 것은 뭔가 끈끈한 정도가 적다라는 거죠. 윤활유가 너무 안 끈끈하면 약간 물처럼 되죠. 자, 그런 경우 압력이 가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압이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 오일 필터 스트레이너가 막힌 경우, 자, 이 오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오일 필터이자 스트레이너인 거죠. 자, 요게 막혀버렸다. 그럼 유압이 아예 발생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회로의 일부가 막힌 경우, 자, 2번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회로가 일부가 막혀버리면은 유압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잘 발생시키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밸브 스프링 장력이 높은 경우, 자, 밸브 스프링 장력이 높다.
장력이 높다. 이렇게 밸브의 힘이 지금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유압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 장력이 높다면 유압이 오히려 높아져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설기계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바로 외워주셔야겠죠. 정답은 4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우리 전 시간에 봤었던 거 또 있었죠. 자, 건설기계 면허, 운전 면허 취소된 후 또 건설기계를 운전했다 마찬가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거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굴삭기의 앞바퀴 정렬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앞바퀴 정렬 잘 돼 있어야 될까요? 잘 안 돼 있어도 될까요? 잘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바퀴 정렬은 좋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보시면은요. 1번 방향 안정성을 준다. 아, 좋은 내용이죠. 자, 2번 타이어 마모를 최소로 줄여준다. 아, 이것도 좋은 내용이네요. 자, 3번 브레이크 수명을 길게 한다. 이것도 좋은 내용이긴 한데, 자, 우리 앞바퀴 정렬하면 일단은 바퀴죠. 정확히는 바퀴 정렬은 조향 장치를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브레이크는 제동 장치죠. 갑자기 제동 장치 얘기가 나왔다? 자, 이런 경우는 무조건 틀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자, 4번까지 보시면 조향 핸들의 조작을 작은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자, 좋은 내용 맞고요. 바퀴, 핸들 둘 다 조향 장치니까 어느 정도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역시나 상당히 중요하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시하는 신호는, 자, 요거 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자, 정답은 4번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죠. 자, 안내 표지판이나 임기응변, 신호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1순위다. 그래서 그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로 잘못된 경우는 경찰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를 제일 먼저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